안녕하세요. 4월 30일, 2019년 4월 30일 아침 출근길입니다. 오늘은 장내 양육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이혼을 할 때는 양육에 관한 점을 반드시 정해야 되고, 즉 양육에 관한 점이라 함은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그리고 비양육친이 양육친에게 그러면 양육비를 어떻게 줘야 될 것인지, 얼마를 줘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정함이죠. 그래서 그 양육에 관한 점을 이제 정하면 장래를 향해서 해당 양육비를 계속해서 지급을 해야 되고, 또 한편 이제 양육자로 지정된 양육친은 계속해서 이제 그 미성년을 양육을 할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양육에 관한 점은 장래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인 거잖아요. 아이가 이제 크는데 계속해서 이제 키우고 계속해서 양육비를 주고 이런 문제잖아요. 면접교섭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엄마가 처음에는 아이를 잘 키우다가 무슨 일이 났어, 정신적 충격을 받았어, 그것 때문에 심한 우울증에 걸렸고 그것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부적합해, 굉장히 소홀해, 이런 사정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는 엄마랑 살고 싶은 게 아니고 아빠랑 살고 싶다, 이런 의사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이미 양육자의 정함, 양육비의 정함, 면접교섭의 정함이 이미 있었는데 이거를 나중에 바꿀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재판에 의해서 양육자는 누구로 하고, 그리고 양육비는 얼마를 주고, 면접교섭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다 정했는데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필요가 있죠. 그리고 장래를 향한 거잖아요. 양육자를 정할 때, 양육비를 정할 때, 그리고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정할 때는 그 시점에서 뭐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장래에 상황이 바뀌면은 그 상황을 고려해서 재차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양육에 관한 점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 이후에 사정 변경이라고 하죠. 뭔가 이제 변화가 생기면은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양육자 변경 신청, 양육비 증액 신청, 양육비 감액 신청, 이런 면접교섭 역시 마찬가지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구 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양육자가 지정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양육비도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더 낮아지거나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그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물가가 계속 상승하잖아요.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직 미성년이야. 그런데 계속해서 10년 전 물가로 양육비를 받으면 다소 부당한 감이 있죠. 그리고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에 관한 산정표 권고 기준입니다. 법원이 부속되는 건 아니고, 그 양육비 산정표에 따르면은 아이의 나이가 들수록 점점 증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증액하도록 되어 있는 양육비를 이혼할 때는 통상적으로는 정액으로 이렇게 정해놓죠. 그래서 아이가 나이를 먹고, 그리고 이제 그에 덩달아서 이제 물가도 오르면, 그러면 양육비를 다시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생길 것이고, 아이를 양육한 지 꽤 많은 세월이 흘렀다라면은 그런 사정 변경은 더욱 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양육비 증액 청구 같은 것을 고려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혼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경우에는 양육비 증감 청구라든지 임시 양육자 양육자 재지정 변경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큰 사정 변경이 있어야 이제 가능할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사정 변경이 많이 생겨야 그런 것들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